예,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5기 지도부로 바뀌면서 새로운 분들과 또 함께 하게 되었고요. 뭐 저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도 그대로 있어. 아니 고인물이야 우리는. 그러면은 뭐 먼저 새로 오신 대변인 두 분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맡고 있고요.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오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닉네임 없어요 닉네임? 닉네임 오김. 오김. 옛날부터 부모성 함께 쓰기로 했기 때문에 오김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 오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냥 편하게 사람을 이 컨셉 자체가 약간 이 골망에서 얘기하는 거를 네네. 그 도찰하듯이 찍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습니까? 네네. 이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몰라요. 그냥 뭐 욕설만 안 하면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뭘로 하실 거예요? 닉네임을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저는 양평회장 꿀이에요. 양평의 장관,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아니면 저기 시골 남자. 여주에서 다 별로네요. 여주 양평에서 항의 들어. 순박한 시골 남자 어때요? 여주 양평에서 항의 들어와요. 네. 왜 우리가 시골이냐? 아니 그렇다고 뭐 차가운 도시 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뭐 진짜 저기 오빠네. 그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심지어. 네, 신학대학 나왔어요. 네. 지저스 부적 크라이스트. 부적응자입니다. 부적응자. 또 항상 또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실장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관심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의당의 관심 종자 저 관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필이고요. 뭐 인사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사실 오늘은 좀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제 리뷰 앤 프리뷰 방송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을 딱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사실 다룰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정도의 어떤 그 예고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국정감사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되고요. 오늘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고, 그다음 27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은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고, 이제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 20일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10월 28일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28일, 29일, 30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먼저 이제 정기회를 시작하려 하면 그걸 여는 의미로 딱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본회의 때 비교섭 발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뭐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31일 아닌가요? 맞아요. 정해진 건가요? 정해졌어요. 네, 심상정 대표가. 심상 대표가 이제 비교섭 그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언제나 그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느끼는 거지만은 저희는 또 의원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6개 상임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없는. 물론 모니터링도 하고 기사도 보지만은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논의가 어떻게 오고 갔나라든지 그런 거를 다 듣지 못하면은 좀 맥락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일반 상임위원회가 13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년도 총선에서 최소한 13명은 돼야 돼. 그래야지 뭐 우리가 그 청문회를 해도 어디 해야지 뭐 지난번처럼 맞아요. 저희는 청문회 위원으로 못 들어가서 그 노트만 쓰고 있는 거야. 노트만 딱 쓸까 말까. 뭐 사실 이번 그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핑계를 약간 한 가지 대보자면 사실 저희는 인사청문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사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정의당에 따로 와서 브리핑 해주고 막. 참 그 어떤 이 정의당이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온갖 언론의 관심을 받게 돼서 뭐 좋다면 좋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 의원님들이 들어가신 6개 상임위는 이제 그 정밀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 분께서 이제 나눠서 하시게 됐죠. 그래서 뭐 어떤 상임위를 담당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 뭐 기대되는 점이나 이것은 꼭 다뤄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지 좀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심상정 대표님, 아유. 예, 기재위에 들어가시고 계신데요. 심상정 대표님 맡았고요. 그리고 여영국 원내 대변인 그리고 이게 교육위원회 들어가시고 계시죠 지금. 그래서 그 두 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밀착 마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하신대요 주로? 어떤 거요? 그분들이 이번에 아 그분들이요? 벌써 보나요? 아니 뭐 소개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영국 의원님이 대정부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10월 2일 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때 관전 포인트는 혹시 문송면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그때 88년에 화제가 되었던 분이신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라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만 아시면. 그때 소년 노동자였는데 네네. 근데 그 이제 무슨 이렇게 산재 비슷한 그러니까 무슨 중독 수은 중독인가요? 그걸로 돌아가셨죠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 어디서 일하다가 그렇게 그랬더라. 성모병원이라고 하고요. 16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어쨌든 그 문송면 그 당시에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도 되죠? 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2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15세 된 16살이 15세네요. 소년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직업병에 대비한 의료체계의 미비 수은 중독임이 밝혀진 이후에 회사의 비정한 처사와 노동행정관청의 태만을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포효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선 국회의원인 시절에 대정부 질문을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2008년에 김용균 관련한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전혀 해결되지 못한 당시의 대정부 질문과 이게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뿐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님이 대정부 질문을 하신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대정부 질문을 그렇게 스타트를 빡 세게 하시면서 이제 하시거든요. 국감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타자가 먼저 하시고. 우리 대정부 질문은 여영국 의원님 유일하죠. 예, 유일하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의원이 없다 보니까 기회가 잘 안 돌아서. 그렇죠. 기회가 잘 안 돌아요. 비교섭한테는 뭐 이렇게 별 권한을 주지 않고 숫자에서도 항상 우리는 무슨 분야 하고 싶다 해도 기다려 보세요. 저 교섭 단체들이 뭐 하는지 보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러니까. 심지어 처음에 국회 개원할 때 상임위원회 정할 때도 네. 신청해도 그 교섭 단체들이 혹시 그 안 한다고 하면 거기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문제가 많죠. 네, 뭐 다음 또 유상진 대변인 말씀. 한 명 한 명씩 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그 저기 저 맡으신 그 거기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고인물은 그냥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대변인실 굉장히 바빠가지고 좀 긴급하게 쪽집게 가해를 받고 어떤 꼭지를 하시는지 이래저래 알아보고 들어왔는데요. 심상정 대표님은 이제 최근에 그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국감에 불러내는 이제 역할을 하셨고요 이미. 그래서 증인 채택이 증인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참고인 채택이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나오는데. 환노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기재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재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요. 그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이슈인데 재정 쪽으로 그러면 이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화를 그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뤄낼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기재부의 어떤 그 이 재정을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들을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노동 존중의 사회에도 그 방향이 맞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 관련해서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재정도 늘어나고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지만 이 이렇게 세수에 비례해서 늘어난 것뿐이지 전반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나 혹은 경제가 어려움에 비해서는 재정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구하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당에서 난리 나겠네. 아, 그래요? 왜냐면은 현재 이제 네. 뭐 세수를 이거 뭐 소득세라든가 이렇게 세율 조정을 하지 않고 확장 재정을 하자고 하면 네. 대부분 이제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적자 재정을 해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당은 또 빚을 지자는 얘기냐, 그렇죠. IMF를 다시 맞으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뭐. 이게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라가 빚을 진다 이 워딩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제가 잘 안 될 때는 정부가 일단 우선적으로 돈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러 사업으로 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소득이 늘어나서 이제 경제가 선순환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막 긴축을 어려운데 긴축으로 계속 가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다 너네 집은 우리한테 돈을 좀 소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쓸 거야 하면 그렇게 되면 완전 불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유일하게 굉장히 강한 그 어떤 이렇게 그 권력을 가진 세력 집단이 이걸 우리가 풀 테니까 다 같이 소비하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하자라고 하는 걸 정부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한국당은 그런 거는 적자 재정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네.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걸 잘 돌파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가 재정 그 국가 빚이 항상 GDP의 40%에 머물러 네.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연초에 물어봐가지고 한번 네. 얘기하신 네, 적 그래서 있죠. 이제 네. 그걸 이제 좀 뚫린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 연초에도 그 사태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채 발행 관련해 갖고 저기 네. 그 누구였죠? 그 신재민 사무관이었나 그 사람. 아, 네. 네. 그 일 때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나라가 빚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사업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을 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빚을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국채 발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폭로를 하느니 뭐 하느냐 그렇게 나왔던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국가는 수익을 내는 이 단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른 건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꼭 네. 네. 뭐 지금 한국의 재정 상태가 예. 지금 OECD 국가 안에서도 지금 국채 그 발행되는 상황이 지금 뭐 나쁜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아주 지금 건전하다 못해 아주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곳간에 지금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쓰자고 하는 건데, 예. 예, 뭐 우리 당은 확장 재정을 하는 게 뭐 당론이기도 하고. 네, 확장 재정한 게 당론이었나요? 제가 조금 그 부분에서는 원래는 네. 이제 그 세수를 이제 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걷어 법인세나 이런 걸 많이 걷어서 특히 이제 상속증여세라든가 그쵸, 보유세도 늘려가지고 그 고소득층이나 이제 소득이 있는 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소득 이전을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일단 그런 법이 잘 바뀌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쵸. 당장 이렇게 그 세수 변동을 한다 그러는 게 상당히 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은 빚을 뭐 이렇게 적자 재정을 하면은 국채 발행을 하면 꼭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기관들에서나 뭐 부유층이 이런 걸 사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걸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그 나중에 갚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봉착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재정 상황으로는 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갖고 오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올해 중순부터 사실상 이제 우리에게 좀 당론화. 적극적으로 네. 발언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좀 중부담 중복지 그 다음에 세수를 늘리는 것 이런 거에 좀 그 초점이 정도였는데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가 그렇게 선도적으로 어떤 경기를 뚫기 위해서 그 뭐 양적 미국은 뭐
한 달에 80조씩 풀었나? 막 그럴 거예요. 네. 양적 완화. 어마어마한 막돈 미국이 찍어서 가는 내는. 길이군요. 미국처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맞아요. 거기는 또 뭐 달러 발행 국가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외환위기에 걱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인데. 근데 여하튼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 경제학자들도 진보적인 경제학자 말고도 중도적인 사람들도 다 확장 정책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과거에 처방이 안 먹히니까. 네. 그럼 이건 또 약간 사족이긴 한데 심상정 의원실에 들어오는 제보가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매번 느끼는데 다른 의원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될 때가 있어. 보면은 그렇군요.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뭐가 네. 있었지? 들어온 거는 꽤 좋은 것들이 들어왔던 걸 아는데. 아 우리가 제보 받았을 때 예. 저한테 안 얘기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밀착 마크하여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로 직접 들어오는 게 꽤 고급 정보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아무래도 기재위니까 예. 돈을 다루는 데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네, 뭐 또 설명해 주시죠. 여윤국 의원님은 뭐 어떻게 또 저희가 네. 여영국 의원님은 얼마 전에 이제 그제였나요? 대학 청소 노동자 그 증언대회를 국회에서 여셨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고온 40도 정도의 실내 온도에서 쉬시고 계시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타깝고 그 어쨌든 이 뭐 지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의한 산재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시야를 전국적으로 넓혀서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전국의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는 휴게실 문제를 비롯해서 처우 개선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집중하신다고 하고요. 그 기저에는 교육 현장에 학생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뭐 교수님들도 있고 이런데 이 분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 현장이 주체다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 노동 조건이 향상되는 것이 이 교육 환경 개선과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얘기하겠네요. 이번에 입시 네, 교육인. 교육 문제 교육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교 내 이렇게 교육기관 내 노동자들 인권 네, 아, 교육 맞다. 공무직 얘기도 이제 국감 때는 다룬다고 하는데 사실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그 산재 얘기도 했지만 뭐 그 산재 노동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중대 그 재기업 처벌법 요거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하신다고 하고 동시에 그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만 해결해서는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 입시 뭐 이게 교육의 문제가 사실은 잘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한국 사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좀 산업재해 문제나 이런 것까지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 빨리 폐지하자 뭐 이런 거 우리 막 입장 나가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속 당에서도 입장을 꾸준히 오늘도 내보내고 냈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예. 그거 내가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 지금도 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계적 폐지론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참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예. 단계적으로 되나 그게? 그러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방향을 명확하게 딱 하고 네네. 그다음에 물론 이게 그 학교 다니고 있고 뭐 이런 그 사람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일이긴 하죠. 근데 그쵸? 학교가 없어지는데. 예, 학교가 뭐 없어진다기보다 일반고로 그쵸, 전환되니까 예.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학교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뭐 그런 걸 보장해 주더라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일반고 전환해서 이번에 사실 그 한영외고 같은 것도 그 외고라고 하는 그 특목고를 타니까 그런 그 저기 스펙을 가진 부모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에서 품앗이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쵸. 이어서클 형성되는 거죠. 그 안에서 다 맛이라 끝나요.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이 자기가 사과한 것도 그 내용이에요. 그 기득권 카르텔에서 자기가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입시 문제는 계속 보다 보면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뭐 이 안에서도 해결하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그 정부의 어떤 기조도 그냥 정시를 늘리지 않겠다. 그거 하나만 그냥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과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 문제인가? 오늘 하나 또 발표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네.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라고 부르는 그 저기 시험에는 뭐 이제 논술을 제외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 학생 기록부 종합이 있고 학생 기록부 교과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죠. 내신. 네네. 근데 종합은 그 내신 플러스 뭐 내가 뭘 상을 상장 받았다. 받았고, 그리고 뭐.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개로 뭐 어디 갔었고 또 이런 그걸 거. 뭐라 하죠? 자동 봉진 맞나요? 자소서? 네? 그 뭐 네 가지 있잖아요. 학종이 들어가는. 아 그렇게 부르나요? 네. 자원봉사. 자원봉사. 뭐 동아리 활동, 활동. 봉사 활동, 그다음에 뭐 사회 뭐죠? 뭐 진? 진은 뭐죠? 모르겠다. 하여간 뭐 자동 네, 봉진이 입시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진은 뭐 진중권? 핫한 단어를 핫한 단어를 말씀하셨. 진로 체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하여튼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거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무슨 논문 막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상상하기 그때 힘든 2008년도 9년도 그때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아무것도 규제가 없을 때라 정말 뭐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심할 때라고. 그래서 남들도 하니까 사실은 뭐 조국 장관 그 가족도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다 막 네. 멀쩡한 애가 막 그 바쁜 시간에 막 몽골도 왔다가 어디 뭐 이게 무슨 발표도 나갔다가 막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그냥 이렇게 진짜 서류에다가 그 꾸미기 위한 그런 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요소를 막 없애버렸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자세히 보면은 이 학생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모 어떤 영향력은 어떤 그대로 경제력을 가지고 네. 있고 그리고 얘가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뭐 이렇게 사실상 자라왔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비교과 부분 학생부 종합에서 이 비교과 부분을 되게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좋긴 한데 그러면은 교과 중심이 또 되면은 항상 우려했던 것이 저거 있잖아요. 내신이다 보면은 같은 학교 내부에서 경쟁하니까 사실 지금의 입시 제도를 이렇게 수시를 늘리고 이렇게 바꾼 것 자체가 학교 내에서 너무 그런 경쟁이 심해진다. 이런 거를 좀 뭐 혁신해 보자고 바뀌었던 제도 아닙니까? 사실 예전에 뭐 문제풀이식 해가지고 사교육만 딱 시키면 이게 학교 간다니까 학종을 만들어. A라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건데 사실 다시 또 A라는 문제에 다시 봉착을 해버린 이런 결과가 그죠. 네. 어느 대학 나왔느냐가 자기의 뭐 사회적 지위와 뭐 급여 이런 거는 그다음에 뭐 심지어 결혼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막 이렇게 줄줄이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금 많이 뜯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뭐 이렇게 그 대학 못 가서 아등바등했나? 이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거기 안 가도 그냥 뭐 나 즐겁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사회적 저항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아이 그래도 해야 덴마크, 노르웨이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제가 보기엔 자사고랑 외고를 폐지하는 것부터 그럼요. 서열 그걸 과감하게 거. 해야지. 그게 키워드인데 좀 학종 뭐 수시냐 정시냐 이것도 중요한 어떤 거지만 그게 선행되지 않고 어떤 입시제도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네, 보기엔 한계가 맞아요. 있다. 고교 요게- 입시 한마디로 고교 입시지. 그죠? 뭐. 그러니까 저희 이 시선 자체를 거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길어지기 저희 때문에 강민지 청년 대변인도 불러왔어야 되는데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나는 그래요. 어떻게 대학 갔다. 그거 링크 걸면은 굉장히 많이 볼지 몰라. 강민지 청년 대변인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학을 갔냐. 왜냐하면 그 자퇴생이잖아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했는데 어떻게 대학 갔냐 그러니까 논술로 갔다 그러던데요. 논술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변인이 청년 됐습니다. 대변인은 스펙 품앗이나 스펙 그런 거 안 했다. 요거 인증해 드립니다. 아니 그렇죠. 당연히 다 뭐. 네. 당연히 그렇고 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더라. 그러니까 다시 국감으로 돌아가서 네. 뭐또 맡은 상임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아주 요즘에 핫하신 분 두 분을 제가 맡았는데요. 한 분은 우리 이정미 의원님,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종대 우리 수석 대변인님, 네, 두 분을 맡아서 마크맨을 하겠습니다. 요즘 왜 같아요?
그냥 제가 맡아서 핫합니다. 이거 좋아. 아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지만 그냥 밑으로 밀고 부르는 거야. 뭐 어쨌든 이정미 의원님은 우리 한노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 문제는 또 우리 정의당의 또 우리 핵심 의제고, 그렇죠. 네, 또 도로공사라는 또 맞아요. 우리, 요즘에. 핫한 문제가 있고. 우리 뭐 또 김종대 의원님은 최근에 병사 100만 원에 대한 그 디테일한 제도를 설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병장 맞아요. 월급 100만 원. 네네 병장 아니고 병사 병사 월급 병사 병사 평균 월급이었나? 네. 제대할 때 네네, 어쨌든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네. 나올 수 있게 이 정도면 핫하지 않나요? 아니 핫하죠. 원래 핫하다고 인정했잖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국방 관련된 이슈 중에는 호르무즈 파병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네. 네네. 최근에 되게 재미난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국감에서 뭐 다룰 만한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 되게 묘하게 그 K30 그 비호라는 그 자주 대공포가 있어요. 그 탱크처럼 네. 왔다 가서 쏘는. 근데 그게 처음에 만들 때 좀 예전에 만들었다가 그 생산할 때가 되니까 그 적어도 비행기에 쓰는 대공포인데 적어도 비행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다 보이지도 않는데 와서 미사일 떨어뜨려 가는데 그 대공포를 쏴서 떨어뜨릴 수 있겠냐고. 네, 소용이 네.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북한에 그 뭐 AN2기 뭐 이런 거 좀 그런 적어도 비행기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서 재래식 무기라는 만들었는데 거죠. 어쨌든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생산 대수도 확 줄여갖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 최근에 와갖고 드론 잡는데 그게 짱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러시아에서 갑자기 막 싸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드론 잡는데 네, 드론 그게 잡는 게 또- 짱이라 그게 드론은 적어도 네, 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갖고 있고 그리고 네. 드론이 날아올 때 그 미사일로 쏘면은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미사일 너무 비싸고 드론 싼데 그래서 가격 대비 대공포를 네. 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짱이라고. 최근에 갑자기 인기가 드론 확 잡는 자주포. 확 올라간 그. 그럼 자주 사우디 대공포. 이런 데서 막 네, 사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사우디에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뭐 네. 말렸다든가 뭐 이렇게 최근 뭐 해갖고, 드론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갑자기 핫해진 무기가 있던 거 같아요. 아, 국감과 또-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네.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개발 기간도 길고 무기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게 그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다 사실 조금 실패했던 게 그 저기 그 복합 소총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휘어서 쏘는 거? 아니 그 저기 아. 방아쇠 하나로 유탄 발사기도 유탄 나가고 나가고 총도 나가고 했었던 그 이름이 K 뭐였더라? 음. 그게 지금 사실 좀 실패작이 됐잖아요. 그 너무 빨리 좀 결과물을 내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무기 덕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아, 군대 얘기 나오면은 몇 사람 말문이 막혀. 그런 건 또 언제 또 다 챙겨 보셨대요?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근데 저는 네. 김종대 의원이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근데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 선거가 좋으면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군복무 단축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그 군인 숫자도 워낙 줄어들고 있고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별로 태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군 복무를 6개월인가로 줄이고 네. 예, 대신 그 이제 자기가 계속 군 복무를 오랫동안 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들을 전문 병사로 해가지고 전문 병사. 장교 20만 그다음에 전문 병사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이 긴 그러니까 한마디 사실은 군인 공무원이죠. 직업군인- 예, 직업군인이죠. 네네. 그거를 전문 병사에 20만 해가지고 40만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전문 병사 10만, 장교 10만에서 20만인가 뭐 좌우전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유지하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공약이었죠 저희. 네,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입안한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저께 그 우리 국회 윤수아 원내대표 뭐실에 그 육군 뮤지컬 팀이 찾아온 거야. 국군 뮤지컬 귀향, 팀. 귀향. 육군 뮤지컬 팀. 네. 그 신흥무관학교 공연하고 이번에 DMZ 그 네. 귀향. 이제 샤이니, 엑소, 그다음에 네, 원어원, 그다음에 빅스, 뭐 인피니트, 인피니트, 성규, 난리 났습니다. 샤이니, 예. 온유, 어. 뭐 원어원의 그 저기 지성이 역시 아이돌을 많이 아시는군요. 다 알지. 근데 군복 입고 머리 이렇게 밀고 해서 저는 연예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던데 그게 그런 어떻게 얘기 하면 안 알아보시나요? 돼요. 이 얘기는 잘라주세요. 이분 무슨 소리 하니까 저희 아니야 모르는 건 모르는 저희 거지 뭐. 당직자 한 분 와서 사인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성교. 성공한 덕후가 되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진짜. 그 친구들 보면서 좀
이 보통 아이돌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되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뭐 BTS나 이런 것도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 보려고 콘서트 하면 막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쵸. 이게 관광 것도 되고 하는데 이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그 뮤지컬 팀 온 친구들이 나이가 다 많아요. 네, 저도 조건- 나이 듣고 조건- 예, 조건이 거의 뭐 많죠. 29, 30 조건 되고 언제 조건이 군대 간 엄청 거예요? 나이가 많아. 막 서른 서른 하나도 될 걸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이제 미루는 거야. 뒤로. 그렇죠.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 2, 3년 동안 굉장히 트레이닝 받고 나와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인지도 쌓고 한 1, 2년 인지 쌓고 막 성공할 때가 음. 20대 갈 때. 후반이 되는 거야. 그죠. 황금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얘들의 팬이 한참 생긴 저 나라는 왜 유명할 때 다 사라지나? 외국에서 보면은 이럴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태양의 후예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태양의 후예도 나왔어요. 그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거기 그 친구도 네. 왔어요. 배우. 그래요? 예, 너무 굉장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원래 그 슈퍼스타 K로 맞아요. 맞죠. 노래하던 네. 친구예요. 노래도 잘하고 네, 복면가왕에 노래도 잘하는데 이제 나오고. 얼굴이 저거 음. 배우상이라서 배우로.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계속 이게 국위선양과 이 어쨌든 이 문화산업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그 육군 뮤지컬 팀을 예로 들면서 네. 군복무 단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6개월 정도만 살짝 쉬었다가 약간 장기후가 한 명 멤버한테 주고 다시 결합해서 자자작 하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예병사 이 특권 문제가 약간 좀 아니지, 아니지. 전체가. 전체가 다 같이 전체가 그 네. 연예병사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쵸. 전체가 다 같이. 저는 그- 그래야 된다고. 그 아이돌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하면 효과가 되게 좋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 아 홍보할 때 왜 군복무를 단축해야 되나? 근데 그게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최근에 그 프로듀스 101 그때 그 조작 사건 있었잖아요. 그 투표 조작했다고. 투표자. 예. 이분들은 잘 몰라. 저는 잘 몰라요. 그 우리 같이 프로듀스 예술인들만 알 수 있는 얘기. 거기 그 내가 진짜 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그 CJ 저는 진짜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제 그 투표를 해갖고 그 멤버를 그렇게 뽑는 그런 국민들이 예. 프로듀서예요. 예, 국민 프로듀서.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인데 그 투표 결과를 조작을 한 게 좀 의혹이 있어서 그게 지금 수사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검찰에 예, 고발돼 있죠. 고발돼 있어요. 원어원 상대로. 예, 이번에 뽑혔던 원어원 그 남자애들 그 이번에도 이번- 원어원이야? 이번 원어원이 아니고 이번에 이름이 뭐였더라? 아, 약간, 딴 거. 예. 그거 한 CJ에 예. 대해서 돼 있겠지. 그래서 예. 그 전 시즌도 근데 좀 수사 대상이더라고. 네. 근데 그거를 하태경 의원이 그 딱 정론에서 얘기를 하고 고발 들어가고 했잖아요. 거기는 문화예술인데 왜 이렇게 잘? 근데 하태경 의원 인기가 확 올랐어. 아, 근데 실제로 그 일부러 파는 거야. 예. 그것도. 실제로 그런 상임위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돌에 관심 있는 특히 또 이번에 또 그 남자 아이돌 그 경연이었으니까 그 관심 여성 팬들한테 인기가 확 올랐어요. 하태경에 대한 주목도 자체가 아, 이게 너무 뼈 아프네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나처럼 방탄소년단 언어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이게 왜 이 친구들이 사랑을 받을까 이런 거 공부했네 그 당직자들이. 그게 표로도 이어지나요? 이게 모르지 저는 그거야.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뭐 팬심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 그럼 이것도 큰 산업. 어떻게 보면 민생 소재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여가를 즐기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네. 맞아요. 예. 그 더군다나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민생이다. 더군다나 문화. 행복을 예, 시키는. 이 아이돌에 가장 관심이 많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어떤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주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니 그럼요. 그 아이돌이 양성하는 과정에 예. 그 인권 사각지대 노인 네, 그것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우리 못하게 어린 해야지. 아이들. 네네. 그 네, 10대 이번에 때부터,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길러지는. 그 투표 조작 문제는 또 공정성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진짜. 투표 조작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대형 기획사가 얼마나 또 이 유착 관계 있냐 이런 거랑도 관계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아니 위해서 확정된 건 아니야 일단. 네. 확정된 건 그래요? 아니고. 만약에 수사 그렇다면 단계예요. 만약에 네. 조작되었다면 그런 문제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공정의 공정 공정 문제랑 문제가 관련이 있죠. 이어지네요. 그 기획사에서 또 발탁되려면 이 얼마나 또 많은 자원을 끌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다 연결된 문제죠. 거기도 그러면 세습, 기득권 세습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기득권 근데- 세습이라긴 그런데요. 그건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성공한 연예인 자녀들이 그 연애 아, 프로그램에 그런 건 다 있죠. 이렇게 네. 되게 쉽게 입성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것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뭐 다 뭐 모든 게 이거
부모를 모르게 다 부모 영향. 섞어놔야 되니까 이거 참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정의당은 부모 영향력이 없는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드는 게 갑자기 교육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우장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게 내가 이거 이렇게 세금 많이 뜯기려고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자유롭게 살자. 네. 하여튼 뭐 저희 뭐 김종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미 방위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병사 월급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많이 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그 주한미군 지휘협정 관련한 것도 다루신다 하고 또 뭐 복지관에 있는 PX 문제도 또 다루신다 하고. 아 그거 아주 좋네요. 민감한- 그 민감합니다. 복지관 PX 네. 문제는 어떤 건가요? 군 민생이구만. PX와 이거 뭐 자세하게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PX와 직접 이제 그 국감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벌써 네. 까면은 안 새 돼. 나가면 안 네네네. 됩니다. 나가면 안 돼. 이렇게 중요한 저 문제는 너무 많이 깐 거 아닌가요? 아니야. 군 병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롯데와 그 교환한 그 뭐 부지 뭐 처분 롯데 교환 뭐 처분 부지 문제가 있다. 맞아. 뭐 그거는 그다음에 어디 뭐- 얘기하는 건가요? 저기겠죠, 저기. 용산 얘기 아니죠? 평택? 평택이 아니라 군산? 이제 군산이 아니라 저기 저 그 사드 그렇지, 성주? 그래, 성주. 성주 골프장 그거. 네. 아 성주 골프장. 네네네. 네, 그거. 그리고 뭐 병역 판정 검사 너 1급, 2급 네. 매기는 거 노다진 것 그거 같은데 저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네. 빵빵 터지는 사실 키워드만 이게 들어도. 다룰 게 되게 많은 분야죠. 또 젊은이들하고 네. 관련이 아, 있어요. PX 얘기를 들으니까 이 청년 문제와 딱 결부돼요. 저도 사실 군대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 갖고 좀 그렇게 하는데 저 군대 있을 때도 PX 가면 사실 일반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저건 어디서 들어오나? 불량식품 원조? 퇴출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불량식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는 경쟁력이 좀 없어 보이는 제품들이 PX PX에서만 들어올 때가 파는 예.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받는 그거랑 거의 네. 비슷하게 받는데 야. 좀 질이 떨어지는. PX에는 예전부터 좀 온갖 궁금함이 많이 냉동식품들이 있었어요. 초코파이 들어온다는데 초고파이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그 되게 그 뭔가 되게 시험 제작한 느낌이 나는 과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막 임상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콩맛 과자 뭐 이런 거 먹으면 맛이 없어. 하여튼 뭐 이권이 많이 개입된 곳은 맞습니다. 음. 우리 이정미 의원님은 이거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라돈 아파트. 아파트에 지금 이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7배인가 검출됐다고 네. 신규 아파트에서 라돈이 네네. 기준치 7배? 이 네. 시멘트라든가 이런 70배인가요? 건축 자재로부터 아니죠? 라돈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 문제들. 이게 주로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만든 저기 네. 아파트에서 많이 나와서 네. 지금 뭐 이용훈 사장을 예, 그 대리석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직접 뭐 불러다가 하겠다 해서 화학 물질과 관련된 생활 안전 문제도 다루신다 그러고 저 채용 비리 관련한 KT 그다음에 그 도로공사 문제 그다음에 또 뭐 환경 분야에서는 뭐 우리 기후 환경 기후 위기 기후 행동 관련한 안일한 정부 대응 부분 그다음에 뭐 또 노동 분야에는 뭐 청년 여성 우리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문제 근데 뭐 이런 환경과 노동 관련한 문제들을 좀 다루신다고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김종대 의원께 더 이렇게 쌉싸름하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약간 뭐 좀 예비역들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라돈 문제는 저는 되게 라돈 그 주민들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 있다고 느낀 게 라돈 매트리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 라돈 측정기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대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대여가 막 밀려 있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생활 안전 문제는 그 관심 많구나 주민들이. 특히 이 아파트 문제는 아파트를 살 때 거금의 빚을 들여서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구입하면 그렇죠. 뭐 쉽게 어떻게 바꿀 할 수도 수가 없고. 없고 또 아파트는 가격이라는 또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라돈이 나온다 이러면은 가격 안 올라갈 이제 텐데. 쉬쉬할 수밖에도 없고 네. 오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돈 비싸게 주고 샀던 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되게 좋은 아파트들 신규로 지어진 데 가면 제가 되게 예민해요 몸이. 그래서 한 2시간 있으면 눈이 너무 따갑고 새집 이런 증후군 이런 거. 예, 너무 따가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몇십억짜리 그게 뭐가 아파트가. 밝혀져도 그걸 시시가 진짜 너무 많아. 그 옛날에는 뭐 제가 아는 아파트는 1층이 그 겨울에 얼어가지고 배관이 잘못해가지고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된 거야. 근데 그게 뭐 집값 떨어질까봐 다 입 닫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절대로 외부에 알지 마라. 맞아요. 홍수나듯이 됐거든. 근데 거기가 헐.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하지. 이 재산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 부동산이 공화국에 살다 보니까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그렇지. 아파트다 보니까. 그거는 윤수아 의원하고 추혜선 의원 맡았는데요. 윤수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고 추혜선 의원은 이제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정무위원회를 근데 사람들이 잘 뭐야? 그거는 뭐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데. 우리 정무직만 알지. 그렇지. 세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굉장히 큰 재벌 대기업들하고 네. 그다음에 금감위 같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러니까 금융 쪽 이런 걸 하는 데라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 작년에 윤수아 의원이 그 여러 가지 것을 밝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거는 그 이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성이 덜 입증돼도 이걸 그냥 풀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료기기를. 네. 근데 그런 것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짚어서 이렇게 내용이 좋았거든요. 실력이 정평하죠. 네. 올해는 이제 건강 불평등이 소득과 연령과 지역별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를 전국 지도를 그려서 이제 뭐 이렇게 건강 아니 불평등? 그 누가 그리신 건가요? 뭐 그리겠죠 누군가가 그 의원실에 누군가가 그런 통계나 이런 게 미리 있는 거지 아니 의원실에서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네 그걸 한다는 것 같고요. 와 대단하네요 의원실이. 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복지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그리고 추혜선 의원은 어쨌든 우리 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 대당되는 활동, 네. 갑질에 맞서는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롯데, 그 다음에 이제 남양유업 대리점, 네. 그리고 나는 애플 휴대폰 대리점 거기도 이제 추혜선이 문제제기 한 줄을 몰랐는데 저도 처음 듣는데. 검색해 보니까 나오네. 뭐 그게 바로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핵심은 일단은 그 을들의 권리 지금 당의 중소상공인위원장도 본부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갑질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잘 분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계속 관리하고 있대요. 얼마까지 추진됐는지 계속 보고서를 내고. 근데 최근에 그 보고서를 낸 모양인데 한 내부 보고서인지 몰라도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분석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스스로 약속을 지켰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그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긴장해야 돼. 그렇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사실 오늘은 좀 예고편 성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지겠네요. 본판보다 더 길어. 네. 저는 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국감을 되게 그래도 관심 있게 본 거는 이게 두 회니까. 근데 보고 나면은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지나고 나서 얼마나 해결이 될까 지적한 문제들이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번에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고서는 바로 찾아본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작년에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 홈페이지 해킹해갖고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4월달에 그 뭐였더라? 그냥 고소 취하 뭐 이런 거요? 뭐 되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냥 기소유예였나 그렇게 됐어요. 그냥 뭐 그러니까 해킹을 한 건 맞는데 피해가 별로 없고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해킹처럼 들어간 건 사실인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됐네. 되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국감 때 반짝하고 네. 뭐 했다가 국감이 끝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패스트트랙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그거는. 그래서 이 지나고 나서도 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언론에서도 그게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이제 1년 중에 9월부터 12월까지 딱 정기국회 그 기간 중에 또 딱 20일 네.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이런 거야. 아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20일 동안 다 풀어놓고 그렇죠. 1년 동안은 놀아 이렇게. 그리고 정쟁해. 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땐 국정감사 때 나온 자료가 진짜 좋은 자료가 많아요. 그만큼 파고 자료 요청하고 까지도 있고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국감 자료 보면서 사실 느꼈거든요. 이번에 두 분 또 공부해 보시면은 1년 동안 그럼 국감을 해야 된다. 저는 상시 상시 국감 해야 된다고 국감. 생각해요. 네, 예를 상시 들면 국감을 최소한 해야 된다. 1년에 2번 한다. 6월 국감, 4월 국감, 10월 국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국감을 하고 난 뒤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차원의 또 국감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네. 되고. 음. 우리나라는 너무 이벤트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때 보여준다 이런 네. 식인데 미국도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공청회 플러스 청문회 이런 게 그 상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건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있고 청문회도 굉장히 오래 해. 막 어떤 경우는 막 4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정 발목 잡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하면 진짜 1년 내내 이게 국감이라는 이름을 쓰고 정쟁만 계속하는 느낌으로 딱 드는데 청문회도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문회가 미국은 히어링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치면 공청회 같은 거라든가 그 청문회 같은 거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실용적이에요.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뭐 그 기획재정부에 어떤 국장을 불러다가 1대1로 얘기하는 것도 저 청문회라고 해요. 네. 히어링스. 그것도 다 들어가요. 근데 딱 공식적으로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이슈고 무슨 장관 불러다가 하면은 맨날 장관이 여기 의원실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는 상시 그 뭐 이렇게 감사 이런 게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막 1년 내내 할 수 없다면 1년에 2번 정도 국정감사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보좌진들은 죽을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지금 국정감사도 중요한데 이 국회를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투표로 그건 또 응징을 해주시길. 그런 뭐 그런 뭐 생각이 들지 않을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뭐 예상했지만 뭐 예. 시종일관 조국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그래서 그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국감. 국감이 아니라 조국감. 조국감이 될 수 있다. 네. 아니 대한민국의 대정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 질문할 게 법무부 장관밖에 없냔 말이지. 그렇죠. 나머지 장관들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왜 뒤로 앉은 건 뭐예요? 네? 뒤로 이렇게 앉아 있던데 누가요? 한국당 의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나갔다고. 조국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선서할 때. 네. 그럼 뒤로 앉아서 막 욕설을 한 거예요? 막 그런가 한번 봐요. 쳐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러더니 마이크 잡더니 뭐 또 청문회 하던 똑같은 말. 네. 뭐, 저 덧붙일 거 있는데 예. 아니 여영구 의원님이 여가위 예, 여성가족위원회 맞아요. 소속이기도 해서요. 네, 겸임상임위가 상임위가 있는데요. 국감은 21일 날 끝나고 23일, 24일 날 이제 상임위 본 그 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복지 종사자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좀 다룰 거라고 하시고요. 그 여성가족부 복지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 종사자보다 임금이 80%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청소년 수련가들, 청소년 지도사들. 네. 그런 왜냐하면 네. 이제 이 전통적인 어떤 여성가족부의 복지 종사자들이 여성의 일이라고 해서 임금이 낮은 것이 굉장히 좀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임금 격차 문제나 성별 임금 격차 문제 이런 것들 좀 다루시려고. 같은 복지 종사자 중에서도 네, 예. 동일한 복지 종사자 중에서도 여성가족부 소속의 예.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8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가사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가사노동도 돈을 쳐줘야 되는 마당에 지금. 그렇죠. 좀 살펴봐야 될 문제 같네요. 네. 뭐 국회의원이 하는 중요한 일이 이제 법을 만드는 것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일이 1년에 20일이라는 거 좀 짧다는 생각도 저도 좀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0일 동안 정말 빡세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어쨌든 방송은 이렇게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면 뭐 잠깐. 예. 제일 말씀을 많이 안 했어요. 네. 하세요. 공간이 상당히 덥네요. 옷도 더워? 이거 보니까 더워서 제일 더워 지금 옷이.
막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 안 흘러 지금 깨끗해. 내가 흘러. 네. 그게 마지막. 공간이 덥다. 네, 너무 열악합니다. 네, 이 사실 제가 그러니까 저번에 하던 그 이제 중간 정치 이슈를 하다가 이제 다음에 지도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었던 게 이게 바뀌고 나서 좀 공간도 바꾸고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좀 여타의 무슨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하고 나서 좀 하자 해서 순번이 좀 뒤로 밀려서 사실 좀 방송도 뒤로 미뤄지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리 안 나는 선풍기를 하나 틀어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좀 다가도 놓고 이런 거 먹으면서 하면 안 되나요? 차도 한잔 하면서. ASMR 막 저는 좋다고 아니면 생각하는데 좀 야외에서 할 수는 없나요? 야외에서는 녹음이 잘 안 될 아. 가능성이 있어서 요즘 유튜브 그렇게 잘하는데 야외에서 왜 안 되나요? 핀 마이크를 다 써야 되는데 네. 핀 마이크 4개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핀마이크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홍보팀도 이제 인력 충원도 하고 장비 충원도 아마도 할 계획이 있을 텐데 그때 좀 확보를 해볼 국회를 가능성도 산책하며 있죠. 하고 싶습니다. 진짜요? 아니 국회에서 딱 가르치면서 여기 뭐 이러면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 좀 공간을 벗어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예. 딱 제가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다 똑같은 배경에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실장님도 마지막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거 각 네. 의원실에서 매일 그 보고 그 보도자료 낸 거,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기사화된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야 우리 의원실이 이런 걸 열심히 했구나. 하는구나. 네, 그거 보시면 괜찮은 내용 많아요. 네. 열심히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예고편으로 시작을 한 거지만 방송이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예고편이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뭐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덥긴 덥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